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소폭 줄었지만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방역 부담이 커졌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코로나19 상황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확진자 수 연일 2,000명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는 양상인데 지난 한 주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 계속 2,000명 넘어 나왔는데 보통 주말 효과가 있어서 진단검사 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제보다 24명 줄기는 했지만 2,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 숫자가 지난주 일요일에도 2,061명으로 네. 일요일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월, 화는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한 주 동안에 이번 주에 2,153명이 이 감염이 돼 갖고서 이전 주에 비해서 415명 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 추세는 확연해 보이는데 과연 지금 이 증가 추세가 어떤 영향이냐 하면은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11월 1일부터 시작했지만 이 영향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 이제 월, 화에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유행은 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가서 좀 멈춰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게 확진자 규모보다는 위중증 환자 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관리한다는 방침이잖아요. 하지만 이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주 들어 좀 증가를 하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금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예, 일단 위중증 환자의 수를 보면은 8월 말까지는 그래도 400명이 나왔었지만 그 이후로는 300명대를 유지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제 전일에 411명을 최고로 지금 나타냈고 6명이 줄긴 했지만 사망자 수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400명대를 유지를 했고요. 특히 사망자 수인 경우에 1월에 508명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때에는 예방접종 전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약 3%에 달했어요. 근데 예방접종이 점점 진행되면서 6월에는 0.35%까지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10월 들어가면서 10월 달에 361명이 사망하셨고 11월에는 6일 동안에 109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8명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월 이후에 누적 사망률로만 보면은 0.4%가 넘어가고 있어서 실제로는 감소 추세였던 것이 증가 추세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은 6월까지는 고령층 고위험군들이 다 예방접종을 하면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사망률이. 하지만 이후는 이제 젊은 층이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행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젊은 층이라는 것은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률 감소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염 위험 또는 위중증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돌파 감염이 나오게 되고 또 방역이 완화되면서부터는 미접종자들의 감염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가 접종을 하는 것하고 또 소아청소년인 경우에 있어서도 접종률이 상당히 낮지만 이렇게 유행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사실은 접종을 받는 것이 우리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이 안 된다면은 지금 우리 한 1,000만 명 정도의 미접종자들이 있는데 이 미접종자분들이 감염이 되거나 혹은 예방접종을 더 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상황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접종률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미접종자들은. 따라서 감염이 천천히 즉 확진자의 수가 속도가 빠르지 않게끔 일어나야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의료 체제를 보강하고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접종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부가 이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이른바 이 서킷 브레이커 발동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렇게 비상 계획을 고려하는 건가요? 우리 방역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있고 위중증화율, 사망률, 확진자 수, 다양한 이동량이라든지 다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감염 재생산 수는 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 수도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지금 정부 입장으로서는 아마 다음 주에 2,000명대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 뭐 거의 3,000명대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과연 5,000명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이것이 한두 주간에 만약 5,000명까지 올라간다면은 우리의 지금의 위중증화율 사망률로 계산한다면 아마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위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천천히 갈 수 있다. 7,000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뭐 이번 겨울을 지나가면서 11월, 12월까지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올라간다면은 위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더 전환시키고 유지하면서 연착륙이 가능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겠지만 이 속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보이고 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의식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경기장, 뭐 집회 다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간단히 줄어들 수 있을지 뭐 줄어든다기보다 하여튼 이 추세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계속 급하게 올라간다면은 아마 이번 달 이내에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또 북극 한파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추워질수록 지금 바이러스가 전파가 더 잘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여름 감기라고 불리는 파라 인플루엔자까지 지금 이례적으로 늘고 있는데 트윈데믹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트윈데믹이라기보다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호흡기계 특히 겨울에 많이 증식이 가능하고 특히 뭐 노로바이러스 같은 식중독 바이러스들도 겨울에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는 이것이 다 없었습니다. 유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씻기든 개인 위생 거리두기 다 잘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올해는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파라인플루엔자는 사실은 6세 이하의 소아들에 있어서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흡기계 바이러스들, 라이노 바이러스라든지 아데노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코로나19 이외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바이러스들의 증상과 코로나19의 증상은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여러 가지 호흡기계 질환들,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올겨울 잘 지내려면은 개인위생수칙 올해도 역시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단계적 일상회복 첫 주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어제는 서울 시내 도심 곳곳에서 2,000명 이상이 모인 집회가 지금 열렸습니다. 지난달에 집회 시위 건수가 40여 건이었는데 지난주에만 300건에 육박했습니다. 감염 확산의 우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야외에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항상 뭐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집회라는 것의 특징이 장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거나 또는 간격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이 집회 전후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같이 식사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방역 수칙만으로 보면은 뭐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또는 PCR 음성 진단서로 500명까지 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500명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또 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과의 대치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들을 우리 작년 8.15 집회에서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의 방역수칙만이라도 잘 지키면서 집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가능한 한 식사라든지 또는 음료를 마시면서 장기간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시간을 줄여야만이 이 감염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결국은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개인위생수칙,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역이 완화됐다 할지라도 지금의 수칙만이라도 잘 지켜야만 우리가 관리 가능한 이 방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때는 절대 아니다 지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그 집회를 진행하는 이분들의 이제 항변이 요즘 뭐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도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야구장이나 축구장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응원도 가능한데 집회는 왜 안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분명히 다르죠. 야구장이라든지 뭐 공연장이라든지 어디 딱 지정된 좌석에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일행들이랑 같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집회라는 것의 제일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고 전국구에서부터 모여서 다시 흩어지는 상황들 또 서로 간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상당히 가까이 붙어서 네. 밀접 접촉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또 이런 식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전의 모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집회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500명이라는 것을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도 인과관계가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는, 감염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수칙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확진자가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수도권 의료기관에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행정명령을 통해서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 402개와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692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감당하는 확진자 수는 현재 약 5천 명 수준에서 7천 명 발생시까지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하루 7천 명이 나와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방금도 뭐 교수님께서 7천 명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만큼 확진자 증가세가 커질 거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지금 서울 수도권에만 해도 병상 확보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네. 있어서 이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건 분명히 중요하고 선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통계적인 숫자만으로 행정명령만으로 이것이 과연 금방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보상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 감염병 전담이 아니든 중환자실 같은 경우 그것을 감염병 전담을 할 경우에 장비 인력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시간의 문제인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작년 초부터 이 병상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나왔지만 지금도 역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의료진들의 부담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학조사라든지 또는 일반 병상 재택치료 모든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산의 확보가 과연 그만큼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보상 문제 같은 것들도 일반 이 상급병원이라든지 일반 전담병원들에서 많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확보를 하는 만큼 병상을 비워둬야 되는 상황도 생겨야 환자를 가용병상으로 쓸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비워두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 가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의료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확보를 해야지 그냥 통계적으로 이만큼 행정명령을 내렸으니까 몇 % 이상 비워놔라, 쓰게 해라 이렇게 네. 명령만 하는 것으로서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의료진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지만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이렇게 정말 7천 명까지 가게 된다면 의료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예산 확보하고 여러 가지 보상을 하면 의료진도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의료진의 사실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지원들은 잘 안 해주면서 병상 확보만 하고 계속 일은 많아지게 네, 되면은 네, 네. 못 버티고 관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를 전담 치료하는 병상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간호사분들께서 지금 파업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하고 지금 방역 당국의 상황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 이 해결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11월 18일이니까 지금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고등학교 학생 5명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수능 앞두고 정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것을 조금 늦추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요. 11월 처음에 9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던 거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 갖고서 수능 이후로 좀 하자 하는 것들이 네. 이런 이유들이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유행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17세 이하의 소아청소년들은 예방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집단 발생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청소년계층에서의 미접종 상태에서는 감염이 더 커지고 집단 발생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집단 발생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이것이 N차 감염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고령층 미접종자한테 가게 되면은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이 수능 시험까지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인지가 우려되고 아직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수험생들 특히 학생들 뭐 오락실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또는 스터디 카페 같은 데를 가더라도 자기 일행들하고만 같이 가고 네.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일들은 좀 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니만큼 또 본인들도 방역수칙 좀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야외 잔디밭이나 체육관 등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 참가하는 관객은 18세 미만이라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종 인센티브 쪽이나 혹은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고 있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추후 예방접종률과 이 위험도 상황 등을 보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미접종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접종자가 많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대규모 행사 같은 곳에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면 감염에 좀 노출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정부의 방역 당국의 방침은 예술의 전당과 같이 이렇게 정규 공연 시설에서는 네네네.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비정규적인데 야외 잔디밭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데에서의 비정규 시설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실은 방역 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네네. 환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젊은 학생들만이 많이 500명 이상이 모여서 이것을 관람을 한다면은 집단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예외 없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젊은 층에 있어서 18세 이하의 이 젊은 층에 있어서 방역 패스라는 건 지금으로서는 접종을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특이한 상황에 관해서만 방역 패스를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뜻이죠. 네. 자, 이번에 재택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의 확진 비율이 지금 10월 한 달간 굉장히 높아졌는데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 대상 기준을 조금 강화하는 대책을 정부가 내놨다고요. 예, 이건 당연히 강화를 해야죠. 지난번에 네. 사망하신 68세 이 남성인 경우에 미접종자였고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바로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화한 것으로서는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이면서 보호자가 있어야만 이 재택 치료를 할 수 있겠다는 부분과 모니터링을 하루 3회 이상 해서 좀 이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기저질환이 있거나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가능한 한 생활치료센터에 하고 그 이하의 젊은 층들 지금은 70세 미만의 경증 무증상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60세 이상 뭐 넓게 잡으면 50대 이상에서도 조금 더 확대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코로나19 상황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